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흥미로운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자, 영국이 72,000톤짜리 정규 항공모함이죠.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최초 작전 지역으로 지금 이 동북아시아에 배치를 해서 여기서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데, 그 2번 함인 프린스 오브 웨일스 이제 작전 배치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는 두 척의 항모, 정규 항모를 가진 나라가 되는데 어떤 소식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터키, 지금 뭐 이 S-400 지대공 미사일 때문에 미국하고 완전히 지금 등지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로 정말로 등져서 나토를 나갈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S-400 미사일 도입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아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된 터키가 미국을 상대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터키 대통령이 바이든을 만나 담판을 짓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터키는 자국이 많은 돈을 들여 개발에 참여한 JSF 프로그램에서 일방적으로 퇴출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미국을 상대로 합당한 보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레제프 타이예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주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편에서 기자들과 만나 S-400 거래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며 우리는 추가 도입도 검토 중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S-400 도입으로 촉발된 미국의 제재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에게 따질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르도안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로마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바이든과 만날 것이며, 그때 협의가 안 된다면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회의에서 만나 미국의 일방적인 F-35 프로그램 퇴출 조치에 항의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JSF 레벨 3 파트너 국가로 개발 분담금 1억 9,500만 달러를 지불했고 6대의 기체 가격을 포함해 14억 달러를 미국에게 지불했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터키의 JSF 프로그램 퇴출을 선언하면서 단 한 푼의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프로그램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르도안은 미국을 상대로 F-35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러시아와는 S-400 추가 도입, 러시아제 원전 도입,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하는 등 러시아와 밀착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터키 이러다가 F-35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나토에서도 퇴출당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에르도안 대통령 지금 터키에서 국뽕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좀 독재도 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슬람의 술탄이다.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의 영광을 재현한다. 그리고 터키가 이슬람 전체의 맹주다.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국뽕 마케팅하고, 이 정도 맹주 정도 되려면 항공모함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항공모함 만들어서 F-35B 탑재하려고 했다가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되고 나니까 항공모함 좀 큰일 났죠. 그래서 그 항공모함에다가 처음에는 뭐 무인기 하겠다, 뭐 하겠다, 자기 독자 개발 TFX 하겠다 막 했다가 또 헬기 항모 하겠다 했다가 헬기 항모 하려고 하니까 그 헬기의 엔진 그것도 알고 보니까 또 미제. 그래서 미국이 그것도 안 판다고 하니까 그 헬기도 안 되네. TFX 자신들의 전투기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다가 그것도 너무 오래 걸리네, 또 안 되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자기 사위가 지금 만들고 있는 바이락타르 무인기 회사죠. 그 바이락타르 회사에서 만드는 무인기 TB3, TB2를 훨씬 더 개량한 덩치 키운 TB3를 항공모함에다 실어서 무인기 전용 항공모함으로 만들겠다라고 할 정도로 여하튼 뭐 계속 국뽕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는 아주 절친이 됐죠. 자기 생명을 구해줬으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를 해줬죠. 야, 니들 지금 쿠데타 지금 하고 있는 거 몰라? 너 지금 휴양지 있으면 안 돼. 휴가 가서 휴양지에 있는데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그걸 이제 푸틴이 알려줬고, 그래서 신속하게 복귀해가지고 쿠데타를 진압했는데, 그때부터 푸틴하고 절친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그 이후에 리비아, 시리아, 또 아제르바이잔 이런 곳에서 그 러시아와 터키가 싸우고 전쟁에 가까운 그런 전투도 벌이고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반미 사조에는 똑같다. 그래서 지금 이제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정상회담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기자들이 이제 묻는 겁니다. 아니, 이거 F-35 프로그램에 들어간 돈 있잖아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거 나 바이든 만나서 따지고 받을 거야. G20 이번 월말에 하잖아. 그때 가서
다른 장사는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이 돈 받을 거야. 이때 안 주면 또 11월에 하는 기후변화 회의 거기서 또 따져서 또 받을 거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건 미국에 대항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자주야. 이제 이런 거 뭐 그런 거 추구하는 나라들 많죠. 미국에게 자주 미국에게 할 말을 하고 사는 나라. 그러면 왠지 멋져 보이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특히나 미국 같은 기독교 국가 외에 여기는 또 이슬람 국가니까 더욱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먹힐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 같이 역사도 없는 근본도 없는 뭐 이들 생각에는 그런 듣보잡 국가가 지금 패권 가지고 있는 거죠. 맞듣지 않고 자기네들은 뭐 수천 년을 세계를 지배했고 또 실제로 20세기 초반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제국을 구성했던 그런 나라기 때문에 우리는 뭐 대단한 나라잖아. 어디 미국 따위가 이제 이런 생각 우리보다는 어쩌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 터키 국민들은. 그래서 그런 국방 마케팅이 훨씬 더 잘 통할 수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나토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방패를 걷어차고 나가서 국방 마케팅만 뛰어서 내가 재선에 삼선에 그리고 영구집권 할 수 있다면 나토 그까지 끄고 뭐라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S-400 미사일을 추가 도입하고 그 S-400 미사일 때문에 쫓겨났는데 추가 도입하고 그리고 러시아 원전 그것까지도 협의하고 TFX 차세대 전투기 그것도 러시아하고 협력하고 이제 이렇게 막 나갑니다. 그런데 일단 그 터키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할 겁니다. 이 F-35 만드는 JSF 프로그램에 1억 9,500만 달러의 개발 비용을 댔는데 그와 별개로 또 한 12억 달러 정도를 또 냈어요. 그건 뭐냐? 이 비행기 F-35를 이제 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초도 물량 비용으로 12억 달러를 낸 겁니다. 그런데 그 6대를 롤아웃 했어요. 터키 준다고 롤아웃 하고 터키 국방장관이 미국 가서 롤아웃 행사도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래 놓고 갑자기 S-400을 도입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취소되고 그 터키 주려고 만들었던 그 터키 국기까지만 도색을 한 그 전투기들은 그냥 미공군이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터키가 S-400 도입하려고 할 때 미국이 경고를 했어요. 야, 니네들 그러면 개발비 또 지금 우리 12억 달러 우리에게 지금 F-35 살려고 지금 돈 낸 거 그거 다 우리 안 준다. 계속하면 진짜 안 준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터키는 그걸 그냥 진행을 해버렸죠. 그래서 미국은 돈을 안 주는 겁니다. 그 돈 왜 안 줘? 돈 내놔. 이렇게 되는데 터키 입장에서 정말 그 1억 9,500만 달러 개발비는 몰라도 비행기 6대 살려고 줬던 그 12억 달러 그건 정말 억울하기도 할 겁니다. 그거 좀 제발 내놔 라고 해야 되는데 미국은 아마 절대로 주지 않겠죠. 그래서 그 문제가 앞으로 터키의 정치권의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 아니 돈이 그 뭐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그걸 그냥 눈 감고 그냥 그래 줘라 그냥 뭐 그럼 깝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터키가 정말로 미국의 그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 연말에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타격전단 복귀를 앞두고 이번 타자인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실전 배치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이르면 내년 전반기 중에 작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해군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2번 함인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현재 시각 10월 2일 작전 운용 가능 선언을 하고 영국 해군의 정규 항공모함으로서의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갔다고 영국 해군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현재 포츠머스 해군기지에 있는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곧 출항해 스코틀랜드 해역에서 2주 일정의 팀워크 훈련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 훈련에서는 영국 공군과 미 해병대의 F-35B도 참여해 항모전단 구성과 항공기 작전 운용을 위한 호흡을 맞춰볼 예정입니다. 스티브 하이엄 프린스 오브 웨일스 전단장은 우리는 마지막 장애물을 흥미롭게 뛰어넘었고 이제 한 달 내에 전 세계에서 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된 본격적인 공격 항공모함으로 태어났다 라며 최종 팀워크 훈련 후 해외 전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건조에 착수해서 2017년 취역 후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9년 영국 해군 함대에 정식 편입된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지난 2년간 영국과 미국에서 항공모함으로서의 정식 운용을 위한 다양한 실험과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이번 작전 운용 가능 선언으로 영국은 작전 투입 가능한 정규 항공모함 2척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국은 없는 살림에 그야말로 국력을 기울여 파견한 퀸 엘리자베스 항모
타격 전단의 후속으로 프린스 오브 웨일스 전단도 인도 태평양 지역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항모도 항모지만 호위함 전력의 피로도 누적으로 다음 항모 전단 전개는 빨라야 내년 2분기 이후는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프린스 오브 웨일스. 지금으로 치면 찰스 황태자가 프린스 오브 웨일스죠. 영국은 이 왕위 계승권자, 그러니까 황태자가 프린스 오브 웨일스라는 칭호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찰스 황태자가 지금 나이가 70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퀸 엘리자베스 여왕 보다 뭐 누가 오래 살지 아직은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윌리엄, 찰스 황태자의 아들이죠. 현재 캠브리지 공작인데 어쨌든 이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현재는 찰스 황태자지만 만약에 찰스 황태자가 왕위 계승을 하고 왕이 되고 나면 이제 이 윌리엄 왕자가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즉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계속 이어져 왔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2차 대전 때도 있었던 전함 이름입니다. 태평양 전쟁에 있었는데요. 1941년 그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 초창기 때 영국의 전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말레이시아 앞바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어뢰를 장착한 뇌격기의 공격에 어뢰를 맞고 침몰해버렸던 그 군함 이름이 바로 프린스 오브 웨일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퀸 엘리자베스와 함께 똑같은 항모 두 척을 만들었고 이걸 만들 때 영국은 지금 우리가 돈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두 척을 다 건조해? 또 우리가 두 척을 다 어떻게 운용해? 그래서 이번 두 번째 함인 이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팔자. 이제 이런 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프랑스에 팔자. 프랑스는 싫어 우리가 왜 사? 이제 이렇게 됐고 그래서 뭐 살 나라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냥 운용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전부 그냥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지만 왜냐 지금 컴투엑스 미국으로 지금 컴투엑스죠. 전단하고 항공기 다 이제 세팅해가지고 한번 최종 호흡을 맞춰보는 거 이거 이제 한 달 정도 받아 나가서 합니다. 그리고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다시 모항으로 돌아와서 한 달 휴식하고 그리고는 장기간 원정 작전을 떠나는 게 미국의 스타일인데 그걸 그대로 이제 따라 한다면 이제 지금 컴투엑스로 나가는 거니까 미 해병 항공단 지원을 받아서 컴투엑스로 나가죠. 그리고는 한 달 정도 컴투엑스 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쉬고 그리고 이제 내년 초에 나가야 되는데 저는 뭐 그것보다는 퀸 엘리자베스가 지금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연말 가까이까지 있고 그리고 돌아가겠죠. 돌아가는데 돌아가면 바로 개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출기를 장착하는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은 그 사출기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상당 기간 현역에 복귀를 못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 초에 퀸 엘리자베스가 영국으로 돌아오면 그 퀸 엘리자베스하고 듀얼 캐리어 멋지지 않습니까? 7만 톤 넘는 대형 항모 두 척이 쫙 항진하는 거 그리고 뭐 대하링급 45형 구축함 생긴 거 멋지죠. 그 양쪽에 쫙 세워놓고 이제 두 척의 듀얼 캐리어 쫙 해가지고 북해에서 한번 러시아 보란 듯이 한번 쫙 하는 이런 퍼포먼스 한번 하고 그리고 퀸 엘리자베스는 개조하러 들어가고 그리고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아시아로 전개해서 오고 이런 일정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영국이 지금 사실은 호위함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 퀸 엘리자베스도 오다가 호위함 하나 그냥 45형 구축함 하나 그냥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지중해에서 고장 나가지고 그래서 호위함을 어떻게 세팅해서 올지 그것도 주목되고 영국이 제국주의 할 때는 뭐 아무 데서나 그냥 마구마구 빨아서 자기네들 국보를 삼았는데 지금 그걸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허덕허덕 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의 폐해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아무튼 퀸 엘리자베스의 이번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도 이제는 실전 배치된다라는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